주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시죠? 네, 예. 그러면요. 네. 근데 간혹 어떤 드라마 보면은요, 네. 그게 나오는 연기자들의 연기를 이렇게 보면 네. 때로는 야 실제 인물처럼 생각이 들게끔 정말 실감나게 연기하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죠. 때로는 뭐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악역으로 나왔다가 또 네.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세상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를 해내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도 흔치는 않습니다만도요. 네. 그런 연기 변신에 참 능수능란하게 이런 대처하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사는 모습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참 커집니다.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아주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저희 사랑방송님이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악역이면 악역 또 선량한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내시는 분. 우리에게는 모래시계의 이종도 역할로 너무나 크게 남아있는 분입니다. 텔레비전 연기자 정성모 씨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아이고 뭐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잘생겼어요. 정말 인심 좋게 생겼는데 그래요? 아니 모래시계에서는 왜 그렇게 악질적으로 나왔을까 그래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악질이 아니라 작품의 인물의 악질이었겠죠. 아이고 세상에. 참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쌍꺼풀에 잘생기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참 선량하면서도 좋아 보이면서도 어디 강한 면이 있어요. 남자다운 그런 강한 면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모 씨는 타고난 연기자의 그런 용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죠? 아, 너무나 어렵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그냥 작품에 주어진 대로만 하는 거고 오바도 안 하고 그냥 그만큼만 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맡을 때마다 어떤 그 마음속에 모델이 있습니까? 자기 주위에 스쳐간 어떤 그런 실제 인물 같은 어떤 이미지를 찾아옵니까? 네,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요즘 상당히 게을러요. 근데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내가 그 인물 조사를 했었어요. 옳지. 그 인물 조사 노트가 지금 대학 노트로 한 2권 반 정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그만둔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작업을 해놨던 게 지금에 와서 나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정성모 씨 이렇게 보니까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참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도 그만 모래시계만 그 생각을 하면 날카롭고 매섭고 말이죠.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아직까지도 그 모래시계 이미지가 많이 붙어 다니죠? 사람들 예, 만나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다행이죠. 벌써요? 일단 잘 잊어주시고 또 내가 새로운 작품을 하면 그 인물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내가 변신을 잘한다기보다 시청자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빨리 잊어버리니까 아, 저 사람 변신을 잘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그 모래시계 때문에 에피소드도 많았죠 그 이후에. 예, 뭐 모래시계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모래시계라는 작품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나갈 때는 상당히 드라마를 보고 저한테 욕도 많이 하고 이상한 전화도 걸려오고 네. 또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이 아따 정말 한번 봐버리고 싶습니다. 그랬었어요. 빨가벗고 있는데 얼마나 뭘 무섭겠어요. 보보겠다는 얘기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이후에 그 바람 부르다는 작품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만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시각보다는 좀 변신을 많이 하는 연기자 그렇게 봐주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중요한 거. 근데 정성모 씨는 내가 같은 연기자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재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이나 연기나 뭐든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되는 수가 없는데 나긋나긋하게 봄에 수양버들같이 힘이 빠졌으니까 어디다 감아도 어떻게 맹글어도 다 되는 그런 일어나요! 아유 깜짝이야. 아니 힘을 빼야 된다면요. 정말이에요. 운동도 정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게. 네. 이거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옳지. 또 연기도 하는 것 그렇군요. 같지 않게 해야지. 노래도 그저 목에다가 힘 빡 안 올라가요. 그냥 힘들어져가지고 정성모 씨가 그렇군요. 네. 그 바람은 불어도에서도 그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거기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물론 다 빠짐없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좀 그래요. 이제 전에는 무슨 드라마나 무슨 이렇게 영화 하나 나오게 되면 주인공이나 한둘만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은 좀 추세가 전체가 다 사랑을 받는 네, 맞아요. 주조연이 따로 없는 맞아요. 그런 게 또 하나의 흐름 같은데 그 바람은 불어도에서 아내 청자와 지금 실제 부인과 그건 또 좀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비교 본인은 몰라도 그쪽은 알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 비슷하냐면 뭐라 그럴까 이 지극한 모성애를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똑같고 그 약간 철없어 보이는 것도 똑같아요. 비슷하고. 예, 비슷해요. 근데 이 청자가 그 내면으로 이게 상당히 착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팔불출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그 부인도 부인님께서도 상당히 착해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며칠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사람들은 왜 뭐 개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 개, 그렇죠. 예, 개. 뭐 반지 개도 들고 뭐 외국 여행 개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돈 모으는 개를 드는데 사람들은 왜 자기를 위해서 개를 드냐 이거야. 자기는 나중에 애들 다 길러놓고 여유가 있으면 남을 위하는 개를 한번 들고 싶대요. 맨날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 그랬더니 아니 난 그런 생각이 들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씨도 가지고 있는 야, 이 사람이구나. 부인을 슬쩍 칭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요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서 이렇게 일이 잘 되죠. 맞아요. 네. 근데 결혼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한 4년 조금 넘었어요. 아이고, 정확하게. 신혼이네. 네. 그 애기는요? 애기 둘이에요. 둘이에요. 아이고, 부인 고생해네, 고생해. 아, 그래도 빨리빨리 그게 좋잖아요. 아이고, 둘씩 하나는 울지 기저귀 채워야지. 엄마 혼자서 얼마나 복잡하다고요. 가끔가다 애들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좀 채워주십니까? 집에 계시면. 전 잘해요. 그래요? 네, 기저귀 잘 갈고 아이고, 착해라. 네, 우유 잘 타서 먹이고 어. 온도 잘 맞춰서 정확한 찌시 돼서 정확하게 먹이고 시나 응아하면은 기저귀 싹 갈아서 뜨거운 물로 싹 닦여주고 아이고. 잘해요. 이야, 어머나. 이거 보통 잘 못하는데요. 예? 그냥 갖고 애기하고 놀기만 하지, 얼른 이거나 하지. 실제로는 그거 잘 못하는데. 냄새 나면, 예! 냄새 나. 쌌다. 얼른 이렇게. 야, 그것도 그런 면이 있군요. 결혼이 늦었어요. 그래서 또 화제가 됐었고. 전 늦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자기한테 가장 맞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전혀 늦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아니, 일반적인 경우를 비춰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좀 늦었죠. 왜냐하면 8에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상당히 몇 년 동안 날 볶았으니까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늦었는데 형제는 어떻게 돼요? 5남매입니다. 남매 중에 이제 몇째 했는데. 맞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저 연기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뭘 해도 좋지만 결혼은 제때 해줘야 어른들은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기 굳이 연기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뭐 다른 데 신경은 안 썼어요. 오로지 나는 연기를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연기에 꿈이 있었고 또 다른 데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연기 그리고 여행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주팔자가 너무 세서 그런가 또 어떤 때는 너무 방랑벽이 많아서 그런가 그게 역마살이라는 거예요. 역마살이 대단히 끼었나. 내가 잔나비띠거든요. 잔나비띠인데 잔나비띠에서 그런가. 내 스스로 여행을 떠나서 어느 백사장 같은 데 앉아서 생각도 해봤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여행을 내가 중지했어요.
아, 여행이 현실 도피구나. 답답하고 뭐가 일이 안 되면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다 막연하게 시간이 이건 해결해 주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떠나서 처음엔 떠나버리니까 편안해요.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여행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야, 이건 현실 도피 아니냐?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떠나와 있으면 되냐? 그러고 나서 여행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정성모 씨도 무명 생활이 좀 있었죠? 무명 생활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럼 데뷔해서 바로였습니까? 아, 저는 뭐 지금도 신인이니까 무명 생활이 없었죠. 아이, 깜짝. 네. 아니, 보통 왜 그런 참 각고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께 사랑받는 큰 연기자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생도 많이 했고 뭐 했고 이러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꼭 그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 물질적으로 또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고 또 옷도 하나 제대로 사 입고 드라마에 나가고 싶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난 부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같이 방송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들은 벌써 커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밑에 가서 A, B, C, D 역할이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렇지. 나는 이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 힘들게 촬영하고 겨울에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 촬영하는 거 남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고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연기자의 길을 여기서 연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연예계의 여러 분야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문을 한 경우에는 대개 결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뒤로 미룹니다.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자 이런 경우로 대개는 뒤로 미루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인을 만났는지요? 네. 그냥 중매했습니까?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엔 뭐 정말 동생이고 아저씨고 그렇게 만났어요. 별로 워낙 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고 그때 상당히 바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소개를 받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여럿이 소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소주 한 잔 마시고 막 얘기하고 막 떠들다가 받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 와중에 내가 피곤하고 그러는데 전화번호를 내가 그때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우연히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수원에서 KBS 먼동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다가 올라가는 길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한 게 한 5, 6개월 지나서 전화를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심한 남자가 있나? 근데 그날 낮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좀 일찍 끝날지도 모르는데 올라가다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냥 딱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죠. 나 지금 끝났는데 시간이 막힐지도 모르지만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만나기로 한 장소 집 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갔는데 저기서 누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세타 안에다 뭘 이렇게 넣어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난 손이 시려워서 그렇게 추운 계절도 아니었는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추워서 그런가 봤더니 만두를요. 내가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만두를 만들어서 쪘나 봐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접시에다 해갖고 쿠킹 오일로 이렇게 덮고 비닐로 이렇게 싸갖고 이걸 이렇게 넣어갖고 가슴에다가 뜨뜻하게 지니고 이렇게 있어. 넣어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정성에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자빠졌어요. 그 한순간이군요. 한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연기자들 그것도 또 이제 좀 이름이 있고 유명할수록 시선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기는 참 어려워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요. 만두가 이게 아주 특효약이었군요. 자, 시집갈 색시들 자 만두 믿으세요. 만두.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1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하고 조금 이렇게 나이가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때에 따라서 눈이 오면 여보 눈 밟으러 가자 뭐 이러고 뭐 그럴 텐데 단풍 들었다 설악산 가자 막 시수 때도 없이 그럴 나이 같은데 어때요 부인께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둔감한 것 같아요. 나하고 맞춰주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상당히 둔감해요. 계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호기심? 예, 호기심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둔감해요. 그래서 연말 되면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며칠 날 친구 생일이라서 약속했는데 그 뭐 나이트 클럽인가 거기 갈 거니까 12시에 데리러 오래요. 그래서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요즘 애들은 너무 안 되면 완전히 한물 가가지고 입장도 안 시켜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가고 싶대요. 너무나 집에서 감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 둘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럼 가라 그랬어요. 가고 나서 난 서울에 가서 후배들 만나가지고 제가 집이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와가지고 후배들 만나가지고 삐삐를 기다렸어요. 오기를. 그랬더니 9시쯤 삐삐가 왔어요. 좀 빨리 오래요. 애들이 걱정스러우니까 못 있겠다고 빨리 집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야, 너 마음껏 놀아 그랬더니 어디냐니까 무슨 레스토랑에 카페 같은 데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있대요. 그래서 그럼 얘기라도 더 해 나 좀 더 있다 갈게 그랬더니 자꾸 삐삐가 와요. 그래서 가서 결국 집에 도착하는 시간 12시를 넘겼죠. 넘겼는데 이렇게 주부가 되다 보니까 마음은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있다 보니까 애들 걱정이 돼서 그렇게 못 있겠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뭘 느끼시는 점이 있잖아요. 상당히 뭐 불쌍하다는 거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채워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나도 나 나름대로 일에 이렇게 빠져서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새벽에 나가죠. 애들 얼굴 못 볼 때가 많아요. 또 저녁 한 2, 3시 대시 들어오죠. 잠 못 자고 옷 챙겨가지고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2, 3일씩 애들 얼굴을 못 볼 봐요.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밖에서만 전화로만 힘들지? 그래 알았어. 빨리 조금 더 자라. 내가 전화해서 괜히 깨웠구나. 더 자.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전화하기도 겁이 나요. 얘가 지금 애랑 놀고 있을 시간인가 아니면 애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잠이라도 잘 것인가. 잠자는 시간에 전화하면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깨우면 아이고, 좀 더 자게 세상에. 내둬야 될 이게 것인데. 웬 깨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이렇게. 아유 여기다 따라요. 깨져. 아니 이런 거 보면은 이 부분적인 얘기지만 전체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부부 관계는요. 맞아요. 부분적인 얘기만 살짝 들어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한 애척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상당히 퉁명스럽고 이 방송국에 일하다 보면 저희 그 동료 연예인 그 여자 연기자분들이 그래요. 성모 씨는 참 부인한테 잘해줄 것 같아. 참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 당연히 남편으로서 또 부인한테 그 정도는 베풀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잘하는 부분 저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지난번 최민수 씨 모양 부인으로 바꿔서 초대를 할 걸 그랬어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뭐 완전히 힘 뺐네요. 역시 참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그 힘 빼니까 잘 돌아가네. 오늘 아침에 힘 빼는 게 그게 참 중요하네요. 부부간에 그래서 서로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거라며요. 서로 잘났다고 힘주면 뭐 그 부부가 맞아요. 서로 잘난 체하면 그거 같이 안 되는 거 없죠. 맞아요. 10년이 넘게 차이가 납니까 부인하고? 한 바퀴 돌고요. 네. 또 2개가 더 뛰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뭐요? 14년쯤? 14년. 저 잊어버렸어요. 10개 이후로는 숫자의 개념은 없어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직한 신랑이라도 처가에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겠어요. 응? 처가에서만 반대했던 건 아니고 본가에서도. 본가에서도 반대를 했죠. 너무 어리니까. 장남인데 너무 어린. 예. 우리 막내보다도 더 어리니까 반대를 심하게 했었어요. 그 아저씨라고 불렀나요 처음에? 당연히 아저씨죠. 지금은 뭐라고? 지금은 오빠라고 그러고요. 또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내미가 현우거든요. 현우 아빠. 현우 아빠라고 그러고요. 근데 현우 아빠라고 그러면 내가 막 이상해요. 오빠라고 그러는 게 차라리 편안하고 그러는데 현우 아빠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습관이 한꺼번에 잘 안 바뀌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오랜만에 이 넥타이를 맨 게 너무너무 거북하고 막 여기가 쓸려서 따갑듯이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칭도 습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큰일 났어요. 우리 애들은요. 아빠라는 말보다 오빠라는 말을 더 빨리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엄마 아빠가 하는 호칭을 애들은 제일 먼저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배우고 다음에 아빠를 배워야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엄마 배우고 오빠 배우고 다음에 아빠를 배워. 아이고 엄마가 오빠. 근데 있잖아요. 처갓집은 뭐 하시는 데 계세요? 저 장모님이 한복집을 하세요. 네. 제주도에 사시는데 네. 한복을 지으시는데 이쁘게 잘 지으세요. 제주도입니까 그러면 출신이? 아예 본래 서울이세요. 서울이시다가 이제 노년을 제주도 와서 보내시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셨나 봐요.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인사했어요. 병원에서요. 병원에 네, 장모님이 그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딱 갔더니 갔더니 뭐안 쳐다보더라고요. 왜요? 처음엔 보죠.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데라고 보더라고. 예, 가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네가 얘기해. 그래놓고 왔어요. 연락이 없어요. 왜 나도 좀 이따 또 갔죠.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나도 안 간다. 안 갔어요. 네, 퇴원하시고 내려가시면서 네. 연락이 왔어요. 공항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보자고. 갔더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요 그 연애할 적에는 막 신발도 닦아줄 정도로 해다가 맨사포 딱 쓰면 막 그냥 부인 위해서 군림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하면서 쫄병 훈련시키듯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댁에서? 저도 어떤 그럴 때 질서를 위해서? 아니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뭐 굴림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때는 이 약간의 그 히틀러스럽게 푸시업?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이전에 항상 운을 띄워놔요. 어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놓고 생각할 부분을 주죠. 근데 내가 그렇게 운을 띄울 때는 분명히 나의 계획은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생각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하라고 그러죠. 근데 뭐 가끔 그런 말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뭐 그러더니 속았어.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속은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10년만 지나면 절실하게 더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막 부인이 뭐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이 사람아 나하고 이런 게 훨씬 나은 거야. 덜 창피한 줄 알아. 이랬다는 그게. 맞아요. 참. 그 연예계는 또 이 정성모 씨가 아주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앓더라고. 또 조금 이쪽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좀 짜다 이런 평이 나 있던데 어떤 겁니까? 짜요? 몰라 어느 면에서 짠지 모르는데 그게 작품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물론 난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서울로 이주를 해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이 해프지는 않아요. 해프지는 않는데 오늘도 아침에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에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옷을 찾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전 한 4년 동안에 양복 한 벌 그리고 와이셔츠 한 서너 벌 그 외에 사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이 무슨 의상 카탈로그를 찍어서 한 4년 전에 옷을 한 7, 8벌 이렇게 입은 적이 있어요. 네. 예, 그 옷도 있었겠지만
또 작품에서 주는 역할들이 나한테 주는 역할들이 이렇게 뭐 이 넥타이 탁 메고 폼이나 탁 잡고 이런 역할은 잘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장 서민적인 역할들 네. 나한테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안 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토크쇼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옷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이렇게 잠깐 숲에 나간다고 옷을 하나 입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나도 이 옷 4년 됐다 그래서 4년 그 무슨 4년 돼 그랬더니 4년 됐잖아 결혼하던 애 그때 그 오빠가 어디 그 오락프로 나가서 상품권 받은 거 갖고 사준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 옷이냐 그게 그렇게 제가 둔감하고 그래요. 근데 잘라서 짠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그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예요. 요즘 저 옷 하나에 뭐 엊그저께도 무슨 뉴스 보니까 뭐 무슨 과소비 이거 참 큰 문제. 뭐 일부 계층이지만 그 사실 그 혐오감 주는 겁니다. 근데도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친구들 부부들 모임이 있을 때 나간다 그러면 그 우리 집사람이 옷을 꺼내서 문을 잠가놓고 막 안에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면은 문 열어달라 그러면 안 열어줘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속상하고 화난 표시를 안 내려고 옷 꺼내서 이렇게 입다 보면 다 몇 년 전 거고 나름대로 자기는 젊었을 때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나 만나가지고 또 타렌트라는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났는데 옷도 좀 괜찮게 입고 싶고 이런데 그런 옷이 없으니까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입어요. 그럼 내가 한참 있다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 옷 어때? 그러면 내가 봐도 안 어울리거든요. 옷이. 왜냐면 너무나 요즘 이 화면이나 브라운관 그리고 여러 잡지 같은 걸 통해서 너무 세련된 옷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옷을 보다가 그 옷 보니까 어울릴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그냥 문 탁 닫고 나와요 저는요. 여자들이 옷 입을 때 문을 잠가 놓는 게 그런 심리도 좀 있군요. 네, 있죠. 우리 집도 좀 난 이제 있죠. 무조건 10년이 됐어도 정말 이쁘다. 옷 정말 이쁘다 이래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 대신에 두 장이 있는데 옷장은 비어도 통장은 또 두둑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그렇지도 데서 않아요. 또 이 나는 답답해서 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얘기 다 나오네 또. 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도 급하면 뛰어가요. 돈이 안 모아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1997년도가 지나면 네. 자동으로 이제 그때부터 옳지. 돈이 들어온대요. 꼭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돈이 안 모아진대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난 방송 외 수입은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밤부대 나가서 노래를 잘하니까 뭐 노래도 해서 돈도 버시고 그런 분들 많지만 전 다른 일을 안 해요. 또 노래도 못하고 이 전죽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장에 모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쓸 곳이 생겨요. 그렇죠.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목돈 조금씩. 좀 들어온다. 그러면 쓸 구멍이 입 딱 벌리고 기다리죠. 예, 없어지더라고요. 나도 어디가 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실감이 나.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람이 나는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또 애들 우리 막내가 옷을 다 겨울옷 한 벌 사 입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속옷 네이 이것만 사 입고 나머지는 지네 오빠가 입던 거 지금도 다 물려 입어요. 알뜰하다 부인이. 정말 알뜰하네. 근데 지금 오늘 그 놀이방을 보내느라고 우리 큰 놈을 놀이방 보내는데 내가 지난 겨울 되면서 제 잠바 하나 사줘야 되는데 말로는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녹화 끝나고 들어가면서 걔 잠바 하나 사줘야지. 근데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뉴카 백화점에 간판이 딱 보여요. 네, 그런데. 간판이 보이는데도 가다가 이렇게 간판 보고 좌회전 깜빡이고 얼른 집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안 쓰는데도 통장에 모여지지 않고 그럴 때는 이게 다른 데로 막 좀 조금이라도 쓰고 그러면 어떤 때 좀 화가 나나 봐요. 그래서 내가 큰아들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장남 아니냐. 예. 그리고 올해까지만 참으면 예. 내년부터 난 돈이 많이 들어온대. 옳지, 옳지. 너 그때 많이 그래요. 파도 치듯 그러고 들어오니까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또 부인은 또 그 한마디에 또 눈높도 싹 해서 또 그렇죠.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 내일 또 내년 보고 이제 맞아. 살아가는 건데. 네. 자제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기들 첫 아기가 아들, 예. 둘째가 딸이요. 아니에요.
알맞이 근데 나셨네. 힘든데 정말. 또 근데 하나 나이죠. 셋은 채워야죠. 아, 전 낳고 싶은데 도저히 체력이 딸려서 못 낳겠네. 체력, 네. 그 첫 아기 날 때 그때 병원에 같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촬영 갔어요. 촬영이죠. 이 연예인들 참 문제예요. 물론 촬영 나가야죠. 연예인이 돼갖고 그래 지키고 앉았게 아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 연예인들이 말이죠. 이 집에 어른 저 무슨 어른 위독하실 때, 예. 또 무슨 아기 날, 이 되게 없어요 보면. 그날도 아침에 진통이 온대요. 네. 그래서 그때 KBS 무슨 특집을 하나 찍는데 음. 저기 그 이천 그 중부고속도로 그 이천 무슨 휴게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가면서 우리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딸내미 찍으면 삐삐에다 영자를 막 찍고 아들내미 찍으면 일자만 찍어. 어? 옳지. 딱 그러고 갔어요. 네. 갔는데 촬영이 돼요. 삐삐를 또 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정신호국이니까 드럭 소리라도 걸리고 내가 연기하다 또 오면 NG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차에다 놨었어요. 한 카트 찍고 차 막 달려갔어. 딱 보니까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예. 차에 딱 가서 봤더니 일자가 딱 찍혔어. 아유. 아들인가? 정말 아들인가? 그거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신통해라. 그리고 나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네. 딱 병원 들어갔더니 뭐 아들이었는데 음. 나는 그때 몰랐어요. 우리 그 애기 엄마 옆 침대는 꽃도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기 엄마 침대는 꽃도 없고 그런 걸 난 기억을 못했어요. 나중에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한번 보자고 간호원실에 갔더니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안 두꺼워요. 그래서 아, 다행이구나. 왜냐면 내 입술이 두껍기 때문에 윗입술이 얼굴은 안 무슨 얘기인가 했어. 예. 애기 입술. 예, 입술만 봤어요. 그러니까 닦고 나서 좀 이따 생각하니까 얼굴을 안 봤어. 또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봤는데 왜 보여주냐. 입술만. 아까는 입술만 보고 지금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고 나서 야, 에피소드네. 예, 나중에 거기 좀 앉아 있는데 꽃도 한 상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무슨 꽃?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옆 침대는 진짜 이렇게 꽃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꽃다발도 있고 근데 설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꽃이 문제다. 내가 왔잖아 나. 넌 내가 꽃 이상이지. 어? 그러고 나서 넘어갔거든요.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날 때 옆에 있었어요 내가. 근데 그 진통하는 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4살을 찍고 말지. 맞아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보고 있다가 나갔어요. 밖에 나가 있다. 또 들어오는데 막 진통을 몇 번씩 하더라고요. 날 때 됐다고 이제 안에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귀를 막지 못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애기 낳고 나중에 애기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꽃 사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못 사뒀어요. 또. 저 따님 날 때요. 예? 따님 날 때도 그 입술 먼저 봤어요? 아니요, 그때는 안 봤어요. 그때는 뭐냐면 아기는 나와서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 잠깐 봤어요. 아기는 잠깐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제대로 정상인가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 의사 선생님 나오시길래 옆에 있다. 집사람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야, 그저 산모하고 산모의 건강이 먼저 생각. 아기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그런 남자들 있어요. 막상 낳는 순간에 병원에 있으면 아들이가 딸이가 신경 뭐 상관없고 이게 엄마가 좀 정상으로 좀 우리 집사람이 체구가 조그매요. 작으니까. 체구가 조그만데 4kg짜리를 낳대. 그러니까 상당히 진통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기 보니까 여기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잘렸던 자국이.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었겠죠. 힘들었군요. 근데 저는요, 선생님 네. 병원에 탁 가가지고 첫 아기 날 때. 어디 있어요? 어디? 아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탁 보더니 제일 시꺼먼 애예요. 아빠 닮아가지고 제일 새까만. 근데 그래요 하면서 그 좀 그렇대요. 그거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지 않고 찾아보세요. 제일 시꺼매요. 그러잖아. 우리 애기 보면 안 되는데. 네, 이래서 참 자식재미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들 키우다가 딸 키우니까 어때요? 예쁘죠? 이쁜데요. 아직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 야,
그래도 딸 키우니까 딸한테 정이 더 가지 않냐 그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몇 개월 됐는데요? 이제 11개월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한참 따님이. 이쁠 때다. 네, 이제 아이고. 오늘 걸음마를 한 발. 내가 볼 때는 3발뿐이 안 뛰었는데 애기 엄마가 볼 때는 한 10발 뛰었다고 5발을 뛰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3발뿐이 안 뛰었. 아니야, 5발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편 밖에 갔다 오면은 아기하고 하루 종일 엄마하고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아기는 하루 종일 옹왕옹왕 이거 한 건데. 11개월이에요? 네. 이뻐요. 근데 예쁘다. 여자가 좀 이뻐야 되는데 미모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아니 애기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커야지. 다 신생아들 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보면요. 걱정이 좀 돼요. 에이, 입술을 아빠 안 닮았는데 뭘 걱정하세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힘이 너무 센다다 혹시 이게 전공을 뭐 격투기 쪽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죽겠어요. 엄생님. 네. 사랑받는 연기자 정성모 씨 오늘 손님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네. 그냥 부럽기만 한데요 저는. 그렇죠. 흐뭇하죠. 네, 네. 네, 참 흐뭇해요. 그런데 그 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을 딱 지키고 앉았고 그 아이들 사실 그 연년생으로 낳다시피 한 아이들 키우려면 부인께서 정말 큰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요 텔레비전이 부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부인께. 여기 쳐다보고요.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해. 그거 쑥스러워서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뭐 쑥스럽기는. 엄생님 넘어가요. 쑥스러워. 그래요? 예. 내가 좀 구식이었던가? 아니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아이고 저 어렵게 나오셨는데 굉장히 쑥스러울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니에요? 옆차 불질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도와드린 거죠. 뭐 새해도 또 드라마 열심히 하시겠죠? 예, 이제 KBS 그 일일 드라마 그 후속이 아마 3월부터 방송에 나갈 것 같아요. 네네. 거기 아직 촬영은 안 들어갔지만 마음을 비우고 고인물을 어떻게 채우나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성모 씨가 97년에 여러분께 또 한 번의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엄선님 이 다복한 가정에 한 말씀 하셔야죠. 착한 아버지, 착한 부인이고 네. 거기다 또 착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스윗도움 아닌가요? 괜히 남자들 힘 줘 봤댔자 자기네들 손해인데 그거 보면 정성모 씨가 상당히 얕고 참 이렇게 현명한 그런 아빠인가 아빠와 동시에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그 남자들 그 힘 줘가지고는 별로 좋은 일이 없으니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봄철 언덕에 그 저희 수양보들 같이 요렇게 된다면 정말 뭐 어쨌는데요? 나긋나긋. 좀 힘 주시죠? 좀 재밌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정말 가정이 행복하시고 모두 다 하시는 일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97년 정성모 씨의 또 커다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